위클리 리포트 주간 부동산 동향 8월 2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부터 보죠. 8월 7일 기준 한국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지방도 보합 전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서울은 지난주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0.9, 0.09에서 지금 0.09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수도권 또 0.08에서 0.09 서울하고 똑같고요. 전국적으로는 0.03에서 0.04, 0.01 올랐는데 저는 이게 눈에 띄네요. 드디어 지방이 마이너스 자 떼고 플러스로 이렇게 0% 보합이지만 마이너스 자 뗐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전세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전국은 0.02에서 0.03, 그렇죠? 수도권은 0.07에서 0.09, 서울도 0.09에서 0.01, 지방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한 8월 말 정도 되면 지방 전세도 마이너스자 없어질 것 같습니다. 1년치 추이를 보면은요, 쭉 떨어졌다가, 그쵸? 이렇게 떨어졌다가 12월 바닥이었고요.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승으로 전환돼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걸 또 그래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서울, 경기, 인천 뭐 이거 다 알아요. 세종 또 뭐 세종은 조금씩 둔화되고는 있어. 조금씩 둔화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플러스는 알겠는데 자, 대전 어디 있어요? 대전, 울산 또 0.01이 됐네요. 충북, 충남, 경북, 와, 경북도 0.06이야. 특히 놀라운 건 대구가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일까? 대구가 마이너스 자 떼고 0.03이 됐습니다. 와, 이거 대구 미분양의 무덤, 뭐 부동산 시장이 진짜 안 좋다고 했는데, 대구가 마이너스 자 없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 부동산 통계고요. 부동산 R124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또 0% 고압하고 있고, KB는 여전히 마이너스 보이고 있는데, 통계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상승, 회복 추이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사 지역이 176개인데요. 상승 지역은 74개에서 84개, 하락 지역은 81개에서 76개.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락 지역이 그래도 더 많았는데 드디어 이번 주부터는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보합은 17개에서 16개 지역으로 조금 줄었고요. 이제는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서울, 경기, 인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서울은 0.09, 0.09 똑같은데 급매물 소진후 매도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문의는 좀 감소한 상태고요. 경기도는 0.08에서 0.09인데 북부 지역 동두천, 구리는 하락을 했고요. 남쪽에 하남, 과천, 화성시, 광명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0.07에서 0.08로 올랐는데요. 미추홀구는 하락이고 중구, 송도가 있는 연수구, 남동구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제가 잠실 엘사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용 84 같은 경우에 2021년 최고가가 27억이었고요. 12월, 작년 12월 18억대 정도,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했다가 18억, 18억 5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2023년 4월이 20억, 21억, 뭐 5월 또 21억 몇천 정도 하다가 최근에 가보니까 23억 8천까지 올랐더라고요. 100을 기준에서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2% 수준. 그러니까 72%, 100을 기준으로 72%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88% 수준까지는 회복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통계도 그렇고요. 잠실 분위기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는요. 계속 여진입니다. 순살 아파트,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계속 문제인데 토부에서 이걸 대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 대책 같지도 않은데 감리가 문제다. 감리. 그러니까 설계 시공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문제라고 해서 감리를 감독하는 기구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자, 세부 방안 논의하고요.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
건축구조 기술사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업무 범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건축구조 기술사가 뭐 인력이 제한적인데 확대하기도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리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있는 감리 제도라도 제도로 지키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 되지 또 관리하는 감독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또 낙하산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 사람들이 열심히 제대로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들만의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냥 원칙대로 있는 법, 있는 규정이라도 좀 제대로 좀 원칙대로 지키는 게 그게 방법이지 뭔가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 새로운 뭐 어떤 관리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도요. 참네. 서울시 정부 난리도 아닙니다. 참. 서울형 감리 제도를 만들겠다는데 SH에서 이게 뭐냐면 시공 품질 확보,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뛰어난 감리사를 모셔서 SH가 직접 돈을 주면서 모시겠다. 중간에 가로채는 걸 개선하겠다. 그러면 지금 뭐 다 중간에 가로채서 삥땅 쳐서 철근이 빠졌다는 건가요? 일부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잠재적으로 관련자들, 감리 관련자들을 다 사기범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제대로 감리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일 제대로 하면 되지. 그걸 또 서울형 감리 제도를 만들면 서울형 감리 제도로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 제대로 한답니까? 기준과 원칙 제대로 지킨답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거라도 제대로 지키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계약 해지권 준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붕괴가 아예 무너져 버리거나 공사가 아예 입주 예정일 넘어서 지연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철근 몇 개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손해배상 안 됩니다. 왜?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LH에서. 보강공사 하면 문제가 없는데 법원에서도 그럽니다. 보강공사 해준다는데 여기에 대고 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받는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당사자한테 있고요. 계약 해지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주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손해입니다. 왜? 다시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계약 해지권 주고 뭐 재당첨 제한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제 또 당첨이 됩니까? 당첨이 되더라도 지금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은 2, 3년 전에 분양한 단지들인데 2, 3년 전에 저렴하게 지금 최근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도 오르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 자재비 다 올랐는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이제 와서 새롭게 높은 분양가 아파트를 받아라고 이미 프리미엄 붙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보강 공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강 공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속상하고 답답하겠지만 당첨되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다고 계약 해지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재산권 지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